최근 전 세계 기름값이 요동치고 있어요. 올해 1월까지만 해도 팬데믹 사태로 멈춰있던 경제가 되살아난다고 예상한 많은 전문가들이 기름값은 2022년 하반기쯤 돼서야 서서히 상승해 $100 언저리가 될 것이라고 했던 것과 비교하면 최근 여러 악재들이 겹치면서 2월부터 급격히 상승한 국제 유가는 지칠 줄 모르고 상승하고 있죠. 국제 유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우리나라 기름값도 엄청난 상승폭을 보이고 있어요. 올해 1월 전국 휘발유 가격 대비 2개월 만에 300원이나 상승했고 최근에는 일주일에 90원씩 오르면서 오늘 산 휘발유가 가장 싼 가격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비싸지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전후 사정이야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에 유튜브 인터넷으로 정보를 접하니 왜 기름값이 오르는지 다들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가슴에서 나오는 불만은 커질 수밖에 없어요. 올라도 너무 빨리 그리고 체감이 될 정도로 즉각적으로 기름값이 오른다는 것인데요. 그에 비해 국제유가가 내릴 땐 거북이 걷듯 느릿느릿 한 달 뒤에야 반영된다는 거죠. 올릴 수 있는 건수가 있을 땐 실시간 인기 검색어처럼 바로바로 반응하다가도 자기들이 이익을 취할 듯 보일 땐 천천히 내린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죠. 실제로 오래전부터 국제유가 상승률과 한국의 기름값 상승률을 비교하면 맞지가 않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비판은 끊이질 않고 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소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기름값을 결정하는 건 국제유가가 아니라 싱가포르 현물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으로 형성되고 있어요. 두바이유나 텍사스유 등 국제 원유 가격이 연동되는 것이 아니라 유럽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미국은 미국 걸프 지역, 아시아는 싱가포르 현물 시장이 존재해 해당 현물 시장의 가격을 봐야 하고 실제로 가격 반영 시차의 경우 정유소는 1주, 주유소는 1주에서 2주, 총 2주에서 3주 정도 싱가포르 현물 시장과 가격 시차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작년 9월부터 유가 동향을 살펴보면 실제로 국내 휘발유 가격을 결정하는 싱가포르 국제유가 가격과 비슷한 흐름으로 주유소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마치 맞는 듯 보이죠. 하지만 한 가지 변수가 등장합니다. 작년 11월 12일부터 정부가 유류세를 20% 인하했어요. 정부는 최대 휘발유가 리터당 164원이 인하될 전망이라고 기대했죠. 10월 당시 우리나라 기름값이 1,800원 정도였기 때문에 이 중 전체 세금은 820원으로 전체 기름값의 약 46%를 차지하고 이를 20% 단기적으로 인하하는 조치를 취한 것인데요. 그런데 생각보다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싱가포르 국제 유가의 흐름을 이전처럼 아주 잘 따라가고 있다는 게 조금 이상하죠. 정부의 발표대로라면 20% 유류세 인하로 전체 기름값에 164원이 절감되어야 정상이지만 현실에선 정유사도 주유소도 어느 곳에서도 이를 지킨 곳이 존재하지 않았죠. 정유소에서 주유소로 넘어가는 인하폭도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요. 국내에서 주유소 기름값을 수시로 모니터링하는 유일한 민간단체 에너지 석유 시장 감시단 이 컨슈머의 통계에서도 이런 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민간단체 이 컨슈머는 유류세 인하가 적용되는 11월 12일부터 국제유가, 환율 변동 등을 고려한 싱가포르 현물 시장의 유가를 기준치대로 반영한 주유소는 유류세 인하 일주일 뒤 평균 100곳 중 14곳 정도라고 밝혔는데요. 이마저 정부에서 운영하는 알뜰 주유소와 농협에서 주도해 가격을 내렸고 4대 브랜드 주유소만 비교할 때 비율은 더욱 낮아지는데요. 이에 대해 주유소 업체는 유류세 인하를 체감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고 밝혔지만 한 달, 두 달, 시간이 지날수록 비율은 더욱 처참해져 환율, 유가 등 변동되는 요소를 적용시킨 기준치 대비 1%대를 유지하고 이런 가격 시차를 적용한 민간단체 이 컨슈머의 데이터에서도 역시 꾸준히 갭 차이가 존재한다고 공개했습니다. 주유소 업체들의 말과 다르게 현물 가격, 환율 등을 고려해도 시간이 지날수록 유류세 인하폭을 그대로 반영하는 곳은 100곳 중 많아야 5곳 정도란 이야기가 나왔다는 통계가 발표된 것인데요. 그나마 경유는 3달 뒤 휘발유보다 기준을 지킨 주유소가 많았지만 휘발유가 기준치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과 비교돼 경유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결과적으로 민간단체 이 컨슈머의 조사대로라면 많은 주유소에서 충분한 시차가 주어진 이후에도 제대로 된 유류세 인하를 반영하지 못해 소비자가 실제로 느끼는 인하폭은 크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지난 11월부터 이어온 유류세 인하 20%를 올해 4월에서 7월까지 연장하고 인하폭을 법적으로 가능한 30%까지 확대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나오기 시작해요. 유류세 인하 덕분에 기름값이 조금 싸졌다는 평가를 내렸다는데 어떤 근거로 이런 주장을 펼쳤는지 나온 자료는 아직까지 없는 게 현실이에요. 영상에서 이 컨슈머를 민간단체라고 계속 강조한 이유 역시 민간단체 한 곳에서 조사한 걸 정작 정부가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고요. 현재 우리나라 연간 휘발유 소비량만 약 128억 리터로 알려져 있고 10원으로만 계산해도 연간 1280억 원의 세금인데 이를 제대로 조사할 의지가 정부에 없다는 게 현실이죠. 세금이 새고 있다는 데이터가 있지만 신고가 들어와야 조사할 수 있다는 고리타분한 정부의 반응이 유류세 인하를 체감하지 못하게 하는 더 큰 이유이기도 하고요.
싱가포르에서 들여오는 가격이 상승했을 때를 높게, 하락했을 때는 낮게 적용하고 원유를 정제하는 비용과 이익들에 대한 공개도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일체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점 역시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2011년 이미 국회에서 이런 점을 문제 삼고 3년 동안 정유사가 모두 1조 3천억 원의 초과 이익을 본 것으로 추정되는 자료를 밝혔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그때와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요. 여기에 주유소와 정유소 간 거래할 때 사후정산 제도를 운영하는데 주유소가 사는 가격을 휘발유 출하 시점이 아닌 일정 기간이 지난 후 확정 가격으로 정산하는 방식인데, 주유소는 들여온 기름의 가격을 알 수 없어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기준 가격보다 높게 책정해 판매하고 있죠. 이게 소위 정유소의 갑질로 통하면서 비판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로 판결나는 바람에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죠. 결국 기름값이 오를 땐 빠르게, 내릴 땐 느리게 내린다는 많은 사람들의 의심은 많은 증거들로 이미 증명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러한 문제는 한국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겪는 공통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 최근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한 옵션 중 하나로 유류세 인하를 고려하고 있지만, 미국 재무부 장관은 이러한 혜택이 소비재가 아닌 석유 회사로 흘러들어갈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일본은 세금 감면 혜택을 정유사에 직접 보조금 형식으로 지급해 도매 가격에 그만큼 반영시켜 시장 가격을 내리겠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실효성 측면에서 가격 인하를 주유소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어요. 많은 나라들의 고민처럼 우리나라도 기름값에 대한 부당한 이득을 정유회사와 주유소가 갖고 가는지에 대한 시스템 구축과 함께 이를 감시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게 국민들의 의심하는 기름값에 대한 해명하는 가장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해요. 지금까지 기름값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다음엔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올게요.